안녕하세요. 공방 자수하는 인영씨입니다. 오늘은 창작자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언가를 매번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장점이 되면서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에는 막 되게 공예라든지 이런 분야의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막 신나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작가의 작품들, 이것저것을 막 따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창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창작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자신만의 경쟁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매달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점점 생기거든요. 늘 새롭고 예쁜 게 매달 나오게 되잖아요. 저 말고도 저랑 같은 업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SNS로 그런 걸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자극을 받고, 나도 약간 저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SNS를 너무 많이 이제 위주로 보다 보면 그 분들의 페이스라든지 속도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의욕은 되게 앞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언젠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많이 창작하지 못할까? 저 사람의 결과물은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것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그렇게 비교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예쁘고 잘하고 성공했고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지는 채널이다 보니까 친구라든지 지인들을 팔로우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이제 팔로우 해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많이 지켜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은 자극이 와서 결국 이제 약간 슬럼프에 오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이제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내 해외를 이제 막론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방에 출근해서 이제 저녁까지 항상 이제 수업도 하고 개인 창작도 하고 막 하는데 시간은 금방 흘러가 있는데 SNS에 업데이트 할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예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데, 저도 퇴근하고 나서의 삶이 존재하니까 결국 일에만 몰두하고 밤새도록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딜레마에 빠졌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번아웃 증상이 오기도 했고, 일이 어느 정도 약간 반복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니까요.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그램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자주 들어가지 않고 하루에 5번, 6번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들어가고, 제가 이제 업로드 할 때만 들어가고 조금 보고 이제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돼서 더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주력하는 그런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채널이 블로그였고, 그래서 조금 등한시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SNS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취미로 할 때는 그분들의 이제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자극이 되는 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게 돈벌이가 되고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 놓이면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의 업데이트라든지
결과물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NS 잠깐 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쉬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초반에 열심히 달리면 과부하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창작을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케이스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그 서점에 가요. 대형 서점, 교보문고 같은 곳, 광화문 교보처럼 강남이나 큰 지점에 가서 공예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의 뭐 실용서라든지 문학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새로 나온 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분야가 뜨고 있구나, 내 공예부에서 뭐 이런 분야 접목시키면 좋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창작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빼내서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많아지다 보면은 채울 수 있는 시간은 모자란데 배출해야 되는 것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고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쁘고 하더라도 항상 중간에 약간 쉼을 주면서 그때 뭐 미술 전시라든지 뭐 아트전이라든지 혹은 뭐 책이라든지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장르를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영화를 다시 막 정주행하면서 보면서 영화에 있는 이런 모티브들을 뭔가 이제 자수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제일 그냥 간편한 거는 대형 서점 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온라인 편집샵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머리도 식힐 겸 그 10x10이라든지 바보사랑 같은 그런 디자인 문구로 시작했던 그런 종합몰 같은 데 가서 요즘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는지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면서 이렇게도 이제 뭐 DIY 키트가 나오는구나, 잘 팔리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인스타그램보다 뭐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10x10이라든지 그런 사이트 들어가는 거는 뭔가 이제 조급하고 막 나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그냥 여러 가지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메모를 해놓고 그 에버노트라든지 네이버 메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그때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안 자수르면 도안 어떤 거 할지, 아니면 뭐 원데이 클래스 이달에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지 그런 거 이제 정하는 단계에서 메모장 그런 것들 패드를 이제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을 한다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생활 속에서 수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그래도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일과 저의 그 여가 생활이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분리가 되지 않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밥 먹고 뭐 하다가도 저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 메모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공예라든지 창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아예 삶처럼 생활처럼 그렇게 계속 지내게 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별 논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그럴 때 그냥 저는 뭐 음악 같은 건 틀어놓지 않고 그냥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그때 그냥 반복적인 일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비워지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를 잘 주시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그냥 아침에 그냥 멍하니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런저런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아니면 나는 자기 전에 그냥 뭐 ASMR 틀어놓고서 눈 감고 있을 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캐치하셔서 창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새롭게 늘 아이디어 어떤 게 좋을까, 남들과 어떤 게 다를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도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콘텐츠, 뭐 공방이라든지 뭐 핸드메이드나 창업 관련된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